그날 새벽 적의 함대는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던 그 순간 한 장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확신했지만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 편이다. 역사는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세 명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새 시대, 새 전장, 세 번의 기적.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612년 여름 수나라 황제 양제는 113만 3,800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전체 인구가 약 300만 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고구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이라는 한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적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019년 초겨울 거란의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개경까지 불과 며칠 거리.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누군가는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71세의 노장 강감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늙은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92년 7월 8일 조선 수군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 함대와 마주했습니다. 적선 73척, 조선 수군 56척. 게다가 왜군은 이미 육지에서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순신은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세 영웅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지형을 읽고 적의 심리를 꿰뚫고 백성과 함께 싸울 줄 아는 지혜로운 전략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전투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냈는지 7가지 결정적 장면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군대가 어떻게 대군을 물리쳤는가? 절망적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역사를 바꿨는가? 그리고 이 승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612년 6월 수나라 별동대 30만 5천 명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들은 수나라 최정예 부대였고 지휘관은 우중문과 우문술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대군 앞에서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을지문덕은 매일 작은 전투를 벌이며 조금씩 후퇴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차례 적의 선봉을 공격한 뒤 재빠르게 물러났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이를 고구려의 공포로 여겼습니다. 저들이 도망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을지문덕의 계획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을지문덕이 거짓으로 패하여 적을 깊숙이 끌어들였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수나라 군대는 보급선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30만 대군이 적지에서 매일 소모하는 식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게다가 고구려는 성을 굳게 닫고 들판의 곡식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적이 지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매일 적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절대 결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고구려 장수들 중 일부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을지문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오면 싸울 것이다. 이 전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강한 적 앞에서 무조건 맞서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현대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무리하게 정면 승부를 걸기보다 전략적 후퇴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싸우고 언제 기다릴지 아는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바로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7월 초 수나라 군대는 평양성 근처까지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성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식량은 바닥났습니다. 군사들은 지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중문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철수한다. 바로 이 순간을 을지문덕은 기다렸습니다. 그는 즉시 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친 수나라 군대가 살수청 청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을지문덕은 상류의 둑을 터뜨렸습니다. 강물이 일시에 불어나며 수천 명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혼란에 빠진 적군을 향해 고구려 군사들이 사방에서 공격했습니다. 30만 대군 중 살아 돌아간 자는 불과 2,700명.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승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순간을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을지문덕은 수십 일을 참으며 적을 지치게 했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기록은 그의 지혜를 귀신 같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것은 철저한 계산과 냉철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급하게 결과를 원하기보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400년 뒤 또 다른 노장이 거란의 대군 앞에 섰던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018년 12월 거란의 소배압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고려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현종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정 내부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거란은 이 틈을 노렸습니다. 소배압은 빠른 속도로 남하하며 개경을 위협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71세의 강감찬이 나섰습니다. 고려사는 그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신이 비록 늙었으나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현종은 그를 상원수로 임명했습니다. 강감찬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귀주구주 지역의 지형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큰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상류에 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전투 준비도 바쁜데 왜 둑을 쌓습니까? 하지만 강감찬은 묵묵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을지문덕의 전술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019년 2월 거란군이 귀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은 적의 절반이 강을 건넜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상류의 둑을 터뜨렸습니다. 엄청난 물이 일시에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강을 건너던 거란군은 순식간에 물에 휩쓸렸습니다. 그 순간 고려군이 사방에서 공격했습니다. 앞은 물로 막히고 뒤는 고려군에게 포위당한 거란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감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패주하는 거란군을 압록강까지 쫓아가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10만 대군 중 살아 돌아간 자는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투는 고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승리로 기록됩니다. 이 승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험과 지혜의 가치입니다. 강감찬은 71세의 나이에도 현장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나이는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그를 최고의 전략가로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젊음만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강감찬의 사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힘은 나이가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둘째,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강감찬은 전투 전에 이미 승리를 준비했습니다. 둑을 쌓고 지형을 연구하고 적의 동선을 예측했습니다. 실제 전투는 그 준비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강감찬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연의 힘을 이용한 지혜입니다. 강감찬은 인력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의 힘,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 전략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 주변의 자원과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강감찬은 한정된 병력으로 1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장을 단순히 싸우는 공간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무대로 본 덕분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이와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강감찬은 71세라는 고령에도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절대 열세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를 귀주대첩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또 다른 바다의 전설 이순신의 하객진 전술을 만나게 됩니다.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거대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군 수군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73척의 전함을 이끌고 조선 수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이미 부산포에서 조선 수군을 격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약하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마주할 상대가 이순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바다가 곧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순신은 견내량 좁은 수로에 숨어 있다가 작은 함대를 미끼로 내보냈습니다. 왜군은 이를 추격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왜군을 넓은 바다로 유인했습니다. 한산도 앞 넓은 해역. 이곳에서 이순신은 하객진을 펼쳤습니다. 하객진, 학의 날개처럼 펼쳐지는 진영.
조선 함대는 반원형으로 적을 포위했습니다. 중앙은 약간 후퇴하고 양쪽 날개는 앞으로 나아가 적을 감쌌습니다. 왜군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이충무공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선이 우리 진 안에 들어오자 일제히 포를 쏘아 적을 격파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이 사용한 무기는 현자총통, 지자총통, 천자총통 등 다양했습니다. 특히 거북선의 화력은 왜군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거북선은 왜군 함대 한가운데로 돌진하며 사방으로 포를 쏘아댔습니다. 왜군은 백병전에 익숙했지만 원거리 포격전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함선은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왜군의 비명이 파도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이 전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왜군 73척 중 59척이 격침되었고 14척만이 간신히 도주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전장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이순신은 좁은 수로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왜군의 빠른 기동력이 유리한 공간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적을 넓은 바다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은 조선 수군의 화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리한 조건에서 무리하게 싸우기보다 유리한 환경을 만들거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순신은 전장 자체를 자신의 무대로 바꿨습니다. 둘째, 철저한 준비와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하객진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평소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수군들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호 한 번에 전체 함대가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수개월, 수년간의 훈련 결과였습니다. 현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평소의 준비입니다. 이순신의 승리는 그날 하루의 결과가 아니라 그 전부터 쌓아온 모든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셋째, 리더십의 힘입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먹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싸웠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그는 밤마다 전투 계획을 세우고 부하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신뢰했고 기꺼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순신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이순신은 적보다 강한 화력, 훈련된 병사, 유리한 전장, 그리고 무엇보다 확고한 승리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열세 속에서도 연전연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맞닥뜨린 바다에서 우리만의 하객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전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세 영웅의 공통된 전략, 바로 지형과 자연의 힘을 활용한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 다른 적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살수의 물기를 알았습니다. 그는 평양 일대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적을 유인하고 어디에서 결정타를 날릴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넓은 평야에서 싸우려 했지만 을지문덕은 그들을 강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곳은 고구려에게 유리하고 수나라에게 불리한 장소였습니다. 강감찬은 귀주의 하천 구조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전투 전 몇 주 동안 그 지역을 답사했습니다. 어느 지점에 둑을 쌓아야 최대한 물을 가둘 수 있는지, 언제 터뜨려야 적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모두 계산했습니다. 거란군은 단순히 빠른 길만 찾았지만 강감찬은 그 길이 함정임을 알았습니다. 이순신은 한산도 앞바다의 조류와 수심을 완벽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시간에 조류가 바뀌는지, 어느 지점이 얕은지, 어디서 포위 진영을 펼쳐야 유리한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왜군은 단순히 배가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이순신은 바다 자체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형을 알고 때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새 영웅은 바로 이 원칙을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용감한 전사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전투는 전장에 나가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형을 연구하고 적의 동선을 예측하고 자연의 힘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즈니스에서 시장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새 영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땅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을지문덕이 살수를 알았듯이, 강감찬이 귀주를 알았듯이, 이순신이 한산도 바다를 알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전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1597년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단 13척의 배로 왜군 133척과 맞섰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명량 해협의 좁은 물길과 빠른 조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류가 바뀌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왜군이 조류를 타고 밀려올 때는 방어했고 조류가 바뀌어 왜군이 혼란에 빠졌을 때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133척 중 31척을 격침시키고 나머지를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지형과 자연에 대한 완벽한 이해의 결과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은 모두 불리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들은 주어진 땅과 바다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싸움터를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영웅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 백성과 함께한 승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새 영웅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믿고
백성과 함께 싸웠습니다. 을지문덕이 수나라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 백성들의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청야 전술을 실행하려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곡식을 불태우고 집을 버리고 성 안으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백성들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을지문덕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장군이라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백성들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희생과 협력이 없었다면 승리는 불가능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 후 백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강감찬의 귀주 대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1세의 노장이 전장에 나섰을 때 고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군량을 보냈습니다. 농민들은 수레를 끌고 먼 길을 달려와 군사들에게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장군님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강감찬은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백성을 착취하는 귀족들을 비판했고 공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기꺼이 도왔습니다. 이순신은 더욱 직접적으로 백성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백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왜군이 침략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바다로 피난했습니다. 이순신은 수군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투 중에도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줬습니다. 난중의 길을 보면 이순신은 자주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그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순신을 믿고 따랐습니다. 많은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이순신의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어민들은 왜군의 동향을 정탐해 이순신에게 전했습니다. 장인들은 무기를 만들어 수군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이순신은 백성의 마음을 얻었고 그 마음이 전력이 되었습니다. 맹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때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보다 못한 것이 사람의 화합이다. 새 영웅은 바로 이 사람의 화합을 이뤄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동료이자 지켜야 할 가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들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조직의 리더가 구성원을 믿지 않으면 구성원도 리더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진심으로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구성원들은 기꺼이 헌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새 영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을지문덕이 백성의 희생을 이해했듯이 강감찬이 백성의 지지를 받았듯이 이순신이 백성과 함께 싸웠듯이 우리도 우리 곁의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서 나옵니다. 새 영웅은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그들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신뢰와 협력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전장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새 영웅이 절대 열쇠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그 지혜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새 전투는 모두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살수 대첩에서 고구려군은 수나라 30만 대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귀주 대첩에서 고려군은 거란 10만 대군에 비해 턱없이 적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도 조선 수군은 왜군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새 영웅은 숫자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병력이 적다는 약점을 기동성의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대군은 느립니다. 보급선이 길고 지휘 체계가 복잡하고 움직임이 둔합니다. 반면 소수 정예는 빠르게 움직이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바로 이 점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수나라 군대가 천천히 남하하는 동안 빠르게 움직이며 적을 교란했습니다. 적이 휴식을 취하려 할 때 공격하고 적이 공격하려 하면 후퇴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지쳐갔고 고구려군은 체력을 보존했습니다. 결국 최후의 결전에서 지친 적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강감찬은 나이가 많다는 약점을 경험의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71세는 전장에 나가기에 너무 많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그 나이만큼 많은 전투를 경험했고 수많은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젊은 장수들은 용맹했지만 강감찬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과거 전투들을 분석하며 물을 이용한 전술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의 전술을 현대화해 귀주 대첩에서 재현했습니다. 만약 그가 젊은 장수였다면 이런 역사적 통찰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배가 적다는 약점을 집중력의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왜군은 배가 많았지만 지휘 체계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각 배가 따로 움직였고 전체적인 조율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이순신의 함대는 비록 적었지만 완벽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신호 하나에 전체가 움직였고 하객진처럼 복잡한 진영도 즉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소수였기에 오히려 통제가 쉬웠고 전술 실행이 정확했습니다. 이순신은 적은 수를 약점으로 보지 않고 정밀함의 강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세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약점은 관점에 따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점을 인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빠른 의사결정, 유연한 조직 구조, 창의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다르게 보면 오히려 우리만의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은 바로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력이 너무 적다. 나는 너무 늙었다. 우리 함선이 너무 적다. 이런 말 대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력이 적으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나이가 많으니 경험이 풍부하다. 함선이 적으니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약점은 약점으로 남기도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강점이 됩니다. 새 영웅은 주어진 조건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의 전략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만의 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영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새 전투가 후대에 남긴 교훈과 오늘날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살수 대첩, 귀주 대첩, 한산도 대첩. 이 새 전투는 단순히 과거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새 전투가 후대에 남긴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 새 영웅은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수적으로 압도당했고 자원이 부족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문제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한 것뿐입니까? 새 영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길은 있다. 두 번째 교훈은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새 영웅의 승리는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은 수십 년간 고구려의 지형을 연구했습니다. 강감찬은 평생 전략을 공부했고 과거 전투들을 분석했습니다. 이순신은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고 무기를 개량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전투 당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전부터 쌓아온 모든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회를 잡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지혜의 힘입니다. 새 영웅은 단순히 용맹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전략가였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겼습니다. 지형을 활용하고 적의 약점을 공략하고 자연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즉 전략과 지혜가 중요합니다. 새 영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머리를 쓰라. 생각하라. 전략을 세워라. 네 번째 교훈은 리더십입니다. 새 영웅은 모두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들은 부하들을 신뢰했고 백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고 기꺼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새 영웅처럼 우리도 신뢰받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민족적 자긍심입니다. 새 전투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강인하고 지혜로운지 보여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절대 열세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새 영웅이 없었다면 우리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지금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평화의 소중함입니다. 새 전투는 모두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가족이 헤어졌고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전쟁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새 영웅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략자들이 쳐들어왔기에 어쩔 수 없이 싸웠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교훈은 계승의 중요성입니다. 새 영웅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할 유산입니다. 을지문덕의 지혜, 강감찬의 헌신, 이순신의 용기는 단순히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 영웅들의 정신을 배우고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정신이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새 영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이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것입니까?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이 세 이름은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영감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새 영웅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을지문덕처럼 인내하고 강감찬처럼 준비하고 이순신처럼 용기를 내자. 이것이 바로 새 전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유산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영웅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사 3대 대첩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을지문덕의 천재적 후퇴, 강감찬의 물과 흙의 전술, 이순신의 하객진, 지형활용의 지혜, 백성과의 연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창의성, 그리고 후대에 남긴 교훈까지. 이 7가지 장면은 서로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의 큰 진리로 이어집니다. 준비된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 삼국사기, 고려사, 이충무공전서, 이 세 기록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다만 그 안에는 반드시 지혜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 세 영웅은 모두 절대 열세 속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을지문덕은 수십 일을 인내하며 적을 지치게 했고 정확한 순간에 강물을 터뜨렸습니다. 강감찬은 71세의 나이에도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지형을 연구했고 둑을 쌓아 물의 힘을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병사들을 단련시켰고 하객진이라는 완벽한 진영으로 적을 포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대군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벽,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경쟁자. 하지만 새 영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방법은 반드시 있다. 중요한 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 영웅이 보여준 이 원칙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흐름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의 선택과 헌신이 흐름을 만든다. 을지문덕이 후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강감찬이 71세의 나이에도 전장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순신이 13척의 배로도 싸우기를 포기했다면 우리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고 헌신했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이 세 전투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남기는 의미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새겨야 할 다짐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사 3대 대첩의 7가지 결정적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612년 살수에서 1019년 귀주에서 1592년 한산도에서 벌어진 3번의 기적.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용기, 준비와 헌신, 그리고 백성과의 연대가 만들어낸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강감찬은 우리에게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이와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으며 철저한 준비가 승리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순신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다는 그의 말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 영웅의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언제나 지혜, 준비, 그리고 백성과의 연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켜낸 이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7장면 중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을지문덕의 인내입니까? 강감찬의 헌신입니까? 아니면 이순신의 불굴의 용기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입니다.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이 보여준 그 빛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빛나는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